이 참으로 답답한 지경입니다. 이런 댓글로 시작하는 이 홍준표의 포스팅 어떤 것일까요? 작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부동산 가격이 최정점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나는 내년에는 부동산 폭락 사태가 오면서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최대로 폭락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급냉하여 부동산에 올린 돈들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그 연착륙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된다고 한 것인데, 실제로 대구도 이자율 상승과 공급 물량 과잉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지방정부로서는 이러한 부동산 폭락 사태를 막을 정책적인 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동산 안정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부동산 안정을 이룰 방법이 없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갖기가 수월해진다고 반길 수 있을지 모르나, 부동산 폭락은 그만큼 경기 변동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서민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 가진 사람들의 상실감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되도록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 JP 레코더 홍준표 페이스북 읽어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포스팅보다 답글이 더 멋집니다. 참으로 답답한 지경입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한 전 세계 흐름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국가적인 정책이 그렇더라도, 악순환의 논리가 그렇더라도 우선은 돈의 흐름을 막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 정권 들어서면서 문 정권보다 더 심한 DSR 규제로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농민들이 급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헐값 급매를 하여도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서 중개업자, 매도인, 매수인 등의 건물권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통지서가 날아들질 않나. 또한 매수인은 조그마한 농지 한 필지라도 사는데도 자금 출처와 계획서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 얼마나 될까요? 서민들을 위한 것처럼 펼치는 가정스러운 정책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는 정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장경제 원리라고는 아예 없는 핑계 정책으로 글로벌리스트들의 이속만 챙겨주는 정책일 뿐입니다. 고혈압 환자의 정상 원인을 제거할 생각은 않고 혈압 낮추는 조절만 한다면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등 수많은 치명적인 사고가 더 위험할 수 있던 논리가, 그런 논리도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맹목적인 규제 정책은 산업정책을 마비시키는 가장 광범위한 정책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체제 전복의 정책임을 알고 있습니다. 피를 돌아가게 해야 우선 생명이 유지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홍준표 지지 그런 분들 아니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평소에 자주 말하곤 했었는데, 정말 시원한 논평, 시원한 답글, 박영우님의 너무나 좋은 포스팅 댓글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좋아요부터 한번 꾹 찍고 넘어갑니다. 김철님은 변함없이 홍준표와 함께 선생님 큰일입니다. 지금 이미 대출을 포함해서 집을 장만할 만 젊은 친구들의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이 더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해결 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세일님, 예측이 가능한 부동산 안정화 위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공급량에 개입을 해야겠지만, 부동산 폭등이나 폭락이 막상 시작되면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서는 것보다 시장 원리에 따라 관망하는 것도 과거 사례를 볼 때 가장 최선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께서 시장의 원리에 맡겨두라, 역시 자유주의자 홍준표 대장님과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선 당시에 부동산 폭락을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은행 금리는 7에서 10%대이고 부동산 값은 20에서 30% 하락을 하고 있고 내년이 더 큰 고비에 이를 듯합니다. 정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카 역량을 기대합니다. 심주현님, 무분별 허가로 과잉 공급도 큰일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아파트 신축을 보면서 과잉 분양이 될까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듭니다. 인구수 절벽 등 부동산 시장이 첫 궁극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만, 부동산 정책 전면적 검토로 충격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는 홍준표 포스팅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제가 이준석 페이스북에 잠깐 들렀었는데 온갖 인신공격과 부정적인 댓글 이런 것들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댓글은 400개, 5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욕설 또는 비방 또는 아부성글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읽고 있는 이 홍준표의 포스팅,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 1등 주자다운 그런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경제 1등 후보, 거기에 걸맞는 1등 페이스북 팔로워,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포스팅. 또 제가 좋아요를 빼먹었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끝까지 응원합시다. 뒤에 각하까지 붙였습니다. 윤영님은 지난 5년 문정권 과도하게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도 한몫하였고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지도 못하고 천정부지로 집값이 올라서 문정권의 폐허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인구 대비 무분별한 신축 허가 또한 그렇고 갈수록 살기 팍팍한 세월입니다. 문정권 들어와 첫 번째 없앤 것이 민주노총 요구로 성과 연봉제였고 기업하기 힘들게 하고 법인세는 무슨 부자 감세라며 인하할 생각밖에 없는 민주당 때문에 점점 살기 힘들어지니 이런 글을 남기신 윤영님 감사합니다. 25번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권 부동산 지옥을 만들면서 집값을 잡는 데는 자신 있다고 했던 그 무지한 사람들이 5년을 집권하고 이번 정권도 특별히 와 닿는 정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번 정부도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표님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남들은 예언가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멀리 폭넓게 보시는 안목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예로 막말이라고 공격하는 현실이니까 입 다물고 점점점. 김원영님, 경선 때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해안과 소신, 결단력을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며 정치인 중 존경하는 유일한 분이지요. 날씨가 차갑습니다. 대표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정말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박수로도 이렇게 이모티콘으로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십시오. 한번 빠졌습니다. 구멍가게 운영할 능력도 없는 인간들 국가를 운영했으니 많이 빼먹었을 거라. 자유시장경제 1등 주자 홍준표를 응원합니다. 작심삼일 비디오 리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